4년 만에 회사가 완전히 쓰러지고 10일 만에 10억의 빚을 지게 된 겁니다. 만나줄까 말까 하는 정도였었어요. 거의 아무도 만나주질 않다가 난 이제 진짜 죽을 일밖에 안 남았구나. 네, 이거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놀라게 만든 충격 고백. 그리고 전대미문의 CEO 회동 사건. 지금 이들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와, 진짜 대박 하는데 진짜 대박의 비밀은 여기 숨어 있더라고요. 연매출 20억 CEO요? 아, 진짜 눈빛부터가 다르더라고요. 마침내 밝혀지는 창업 대박 신화의 진실.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 지금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동안 성공의 꿈 하나로 달려온 대한민국 대표 CEO 99분께서 이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창업 시장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창업이 뭐길래 수많은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걸까요? 수없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쓰러지면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의 비밀. 그래서 말입니다. 저희 제작진은 100회를 맞이해서 직접 그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늦은 시간, 과연 이곳에 나타날 사람들의 정체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왔네요. 좀 내리셔야 돼요. 얼굴 잘 나와요? 예. 야, 이렇게 런웨이가 100회를 맞이해서 저희가 또 특별한 모임을 오늘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 오늘 찾아왔는데, 예,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100회 특집까지 오기까지 우리 많은 100명의 강연자들이 다 찾아주셨어요. 때론 진한 감동을, 때론 유쾌한 웃음을 선사해준 런웨이 얼굴들 총출동. 다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오늘 이 모임에 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SN 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이상윤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부산 먹거리의 자존심 이상준 대표. 제가 우리 이상준 대표님의 강연 정말 기억에 남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다트를 던져라. 네. 예, 네, 그 자료 화면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다트를 던져도 저는 정중앙에 꽂을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저는 프로 선수도 아니고 그런 연습을 하진 않습니다. 다트를 던져서 정중앙에 꽂을 수 있는 방법, 바로 꽂힐 때까지 던지는 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다트가 중간에 꽂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다트가 뭐냐면 기회입니다. 기회. 평생에 오는 매일, 그리고 매일 만나는 여러분, 사람들, 손님, 그리고 전화, 제가 다 곱해보니 제가 앞으로 50년 정도 더 경제활동을 한다고 봤을 때 약 60만 번 정도의 기회들과 만나겠구나. 안 되면 되게 하라. 60만 번의 기회를 만드는 법. 잊으면 안 되겠죠? 네, 야, 지금 말씀드린 순간 우리 강병원 대표님께서 지금 도착을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웬일입니까? 이거 다 아시는 분들이네. 예. 가슴 뜨거운 열혈 CEO 강병원 대표. 내일 알바하세요, 혹시 알바? 새벽에 또 제가 또 일하러 가야지. 그 정상적으로 모든 진행이 되니까. 야채 배달 또 알바하러 가시는 거예요? 하다니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거 뭐 또 방송이라고 뭐 일을 하고 또 그 타고 났다고 또 안 하고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예. 내가 정상적으로 일할 거 다 하고 내가 뭐 벌 거 다 벌어놓고 내가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다면 벌어야죠. 그거보다 더 알짜배기 돈이 어딨습니까? 특히나 이 사업이라 그러는 건 오늘 하루하고 치울 거 아니잖아요. 내일도 해야 되고 한 달 뒤에도 해야 되고 1년 뒤에도 해야 되고 10년 뒤에도 해야 되고 내가 내 애한테 물려줘갖고 대를 이어서도 해야 되는데 이 초심을 안 읽었습니다. 처음에 그만 그대로 고객들한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하고 또 밖에 일하는 아르바이트마저도 내가 못하면 그 사장이 저놈 저거 지장사 한다고 내일 이거 똑바로 안 해주네 이런 말 할까봐 밖에 아르바이트도 더 열심히 해줬습니다. 고객을 향한 뜨거운 진심이 깊은 감동을 남겼죠.
수줍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여성 CEO. 야, 이게 누굽니까? 이게 누구예요? 예, 우리 또 웨딩 업계의 또 우리 데모. 자, 우리 혜경 우리 대표님. 예, 그때 보고 또 처음 뵈서 예, 대단합니다. 예. 행복한 결혼을 만드는 웨딩 컨설턴트 손혜경 대표. 그 방송 나간 다음에 그 뭐 남편분의 반응이라든가 직원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우리 남편 예쁘네. 에이, 뭐야? 그건 남편의 생각이죠. 남편분 미안합니다. 네네, 예. 그렇죠. 또 그 직원분들이 또 방송을 보고 롤모델이라 생각하고 또 이렇게 나중에 또 창업할 거예요. 그렇죠? 웨딩을 창업한 해는 41살에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창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20대에서 30대에 주로 창업을 하시는데 40대라고 하는 좀 다소 늙은 나이 있는 나이에 창업을 한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늦은 창업도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저는 정말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되게 강했었고 그걸 내가 제대로만 한다면 고객들은 반드시 그 부분을 알아와주고 저에게로 다시 찾아와 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원칙을 잃지 않고 열심히 그 무엇을 제공하고자 하고 신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것은 계속해서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소속돼 있었던 회사에서나 아니면 제가 지금 이끌고 있는 회사에서나 계속적으로 작은 도전들은 저한테 굉장히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경험이 됐고요. 커다란 도전들은 저에게 계기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작은 사소한 도전이라도 본인의 경험으로 가져가시면 좋은 성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꿈을 이뤄가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도전은 현재 진행형인 거죠? 천차만별, 각양각색, 업종도 관심사도 각기 다른 국보급 CEO들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꾸만 들었다 놨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긴 의식 후 드디어 찾아온 즐거운 식사 시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잖아요. 못다한 이야기는 먹고 또 하자고요. 맛있는 음식과 함께 한층 화기애애해진 분위기. 연신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데요. 다 드시고요. 제가 그냥 위하여만 외쳐주시면 돼요. 위하여!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창업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요. 제가 55회 출연을 하고 나서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실 인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 간에 서로 이 노하우를 공유를 한다고 그러면 정말 이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여기서 잠깐! 출연자들이 뽑은 최고의 강연자는? 들어오시면서부터 목소리 굉장히 쩌렁쩌렁 하셨던 강한 면모를 보여주신 그 기합 넣어주신 고은혁 대표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늘상 들었던 얘기는 아들 없는 집, 아들 없어서 어떡하지? 재산 누가 지내주지? 양자 드려야 되지 않아? 저 그거 너무 싫었습니다. 그 당시 태권도 할 때 무슨 기집애가 태권도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경호원을 하면서는 그건 남자들의 직업이야. 나이 먹을 시집까지 왜 남의 뒷조사하고 다녀? 여성이 어떻게 경호를 해? 저는 7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고 정말 많은 시장 조사를 했었고 저라는 사람의 브랜드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스스로 높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너희들의 상품 가치는 스스로 높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인데 상품에 비유한다는 거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의 가치, 나란 사람의 가치는 분명히 내가 높여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지금 사회인 것 같고 너무나도 사회가 빨리 변하고 있고요. 이 경쟁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좌중을 압도한 여성 CEO 고은옥 대표. 제가 이제 경호원 출신이다 보니까 호신술을 MC하고 같이 하나 해주세요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악수할 때 호신술을 보여줬는데 되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굉장히 전투적인 사람처럼 비춰진 게 있어서 재밌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악수를 하면 제가 상대가 전 발차기 이런 거 누가 할까요? 발차기 이런 거 얘기한 건데. 그런가요?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예. 보통 이렇게 악수를 하고 안 놔주고 이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손목만 바로 이렇게 꺾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훅 들어오네요, 이 여자. 너무 엄살이 심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고은옥 대표를 감동시킨 출연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제 늘상 제가 여성인데 어떻게 경호를 해요라는 질문을 늘상 받아왔던 사람이다 보니까요. 남성인데 네일 아티스트가 있네? 이거에 굉장히 좀 인상 깊었었거든요.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려운 또 굉장히 위험성이 큰 창업. 그 두 마리 토끼를 저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투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을 가지고 투잡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했는데 문화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분들을 제가 관심 있게 좀 보게 됐어요. 여성하고 관련된 일과 사업들. 왜 그러냐면은 트렌드를 리드하고 그리고 소비의 주체가 여성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전 자연스럽게 뷰티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바로 네일 아트였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뻐지는 그 욕망을 떠나서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소통이 오고 가는 정말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플레이스구나, 장소구나. 우리가 네일샵을 낼 때 다른 데처럼 알록달록하게 하지 말고 좀 카페 느낌의 카페 컨셉의 네일샵을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네일샵의 이름도 네일 카페라고 짓게 됩니다. 네일 카페 1호점이 탄생하게 됩니다. 제 생애 첫 창업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금남의 분야를 개척했을 뿐 아니라 투잡을 통한 창업 노하우로 주목을 받았던 김영빈 대표. 본인 스스로도 이제 작가님 분들이 이제 섭외를 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지원을 해서 이제 나오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킨톡의 최우원 대표님이 가장 좀 인상이 깊었어요. 저는 그 창업이 연애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연애를 처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가슴이 설레고 두근두근하고 관심이 가는 대상이 있어야 연애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봤을 때 뭔가 관심이 가는 대상이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게 창업입니다. 자, 우리가 관심이 가는 대상을 선정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렇죠. 가서 말을 걸어야 됩니다. 나 거기 관심 있어. 이렇게 해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관심이 가는 대상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가서 말을 걸어야 됩니다. 사업에게. 이미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나 혹은 성공한 분에게 다가가서 나 이 사업에 관심 있어요 라고 말을 해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말 거는데 돈 드나요? 안녕하세요 500원, 반갑습니다 2,000원. 이렇게 돈 드나요? 돈 안 들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바로 즉시 하라입니다.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용광로처럼 열정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사회 정의상 분명히 성공해야만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열정이 성냥처럼 잠깐 휙 탔다가 훅 사라지는 사람들이죠.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한 1시간 전에 분명히 이거 해야지 했다가 1시간 지나면 내가 뭘 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그 잠깐 타오른 열정의 시간대 지금 즉시 바로 무언가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 창업 런웨이 강사들은 대부분 훌륭하신 분들이라 섭외를 받아서 나옵니다. 저는 제가 나왔습니다. TV를 보다가 청년 창업 런웨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나가서 단 몇 분만이라도 진심을 전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게시판에 청년 창업 런웨이 제작진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라고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전화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아주 작은 것이더라도 지금 바로 즉시 하십시오.
멋진 어록으로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군 최우원 대표. 이번에도 새로운 어록 기대해도 될까요? 런웨이는 통이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통이고 그리고 무엇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그냥 막 찍어요. 그래서 계속 웃고 계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들 아쉬운 표정이 역력한데요. 청년 창업 런웨이 파이팅! 언젠가 이 길 위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파이팅! 좋아하네요. 성공한 CEO들의 끈질긴 생존력을 추적하던 저희 제작진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방송 이후 이들의 삶은 얼마나, 과연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우리는 제보자를 통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작진에게 걸려온 의문의 전화. 네, 청년창업 런웨이 제작진입니다. 네, 정말요? 거기 사무실에 이전했는데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 입이 떡 벌어져요. 놀랐죠. 방송 후에 문의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도 그 정도로 대박이 날 줄 몰랐죠. 런웨이를 따라 진짜 비상을 시작한 청년 CEO들. 그중 특히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2명의 대표를 소개합니다. 꿈꾸는 청년 목수 장진수 대표, 춤추고 노래하는 진실 대표. 오랜만에 다시 만난 반가운 얼굴,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하는 진실 대표. 예전의 열정적인 모습 그대로죠? 매번 하는 일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저희도 좀 더 새로운 동작을 조금씩 개발하기도 하고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 거를 몇 번 개발해서 또 바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바쁘다 바빠. 연습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자리를 뜨는 주인공. 소품 다 준비됐죠? 네, 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쁘다. 또 이것도 아줌마 역할로 나옵니다. 알록달록 가발에 글씨 카드까지? 대표님, 이게 다 뭔가요? 뮤지컬에 사용되는 소품이에요. 가발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도 있고요. 그래서 이따 가지고 가서 저희 강의할 때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 소품 이제 준비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당시 뮤지컬을 통한 청소년 진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었던 진실 대표. 혹시 출연 이후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요즘은 기업 워크숍에서 저희가 또 뮤지컬을 가르쳐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나이가 있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찾아가서 뮤지컬을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보육시설이라던가 장애인 시설에도 저희가 가서 폭넓게 뮤지컬로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부쩍 늘어난 특강 요청에 몸이 2개라도 모자란 요즘. 차 안에 자투리 시간을 쪼개 공연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저희 오늘 강의가 있어가지고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뮤지컬 가르쳐주러 가요. 특히 학생들을 위한 시간이 가장 설렌다는 진실 대표. 오늘 역시 부푼 마음을 안고 학교에 도착했는데요. 비록 몸은 고달파도 마음만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는 그녀. 과연 오늘 준비한 공연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같은 시각 빨간 대문 속에서 제작진을 기다리는 주인공은 떡잎부터 남달랐던 청년 CEO, 친환경 원목 가구로 가구업계 트렌드세터를 꿈꾸는 청년 목수 장진수 대표.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쁜 나날이 있었습니다. 예. 요즘 지금 장소가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네, 그때 강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파주에서 서울 성수동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시내에서 뚝 떨어진 곳에 위치해 다소 멀고 삭막했던 가구 공장. 딱딱한 모습을 버리고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났는데요. 이것 때문에 정말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어머, 여기 정말 공장 맞나요?
마치 분위기 좋은 카페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든 원목 가구가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는데요. 100% 자체 공정을 통해 친환경 원목 가구를 만들고 있는 장진수 대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위해 과감히 공장 이전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필요한 물건이 똑 떨어졌을 때 뭐 바로 앞에서 살 수 있는 거, 그 식사도 뭐 다양한 거 먹을 수 있고, 또 고객들도 이런 공장의 생생한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했는데 파주까지는 오시지 못하고, 그러니까 딱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두 형제.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식탁은 무슨? 저거는 그냥 기성품이지. 그러니까 기성품이니까. 각자 맡고 있는 업무는 다르지만 사업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장 먼저 의논하는 서로의 든든한 동반자인데요. 쉬울 거니까 얘를 먼저 나가요. 고생이 많죠. 많이 고생하고 저희야 뭐 주어진 일에 맞춰서 생산하고 움직이면 되지만 이제 그걸 조율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동생 사장님도 많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보면 많이 안쓰러운 부분도 있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서로를 믿기에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거. 한편 모든 준비를 마친 진실 대표. 학생들을 위한 뮤지컬 특강 초일기에 들어섰는데요. 팽팽한 긴장감. 과연 오늘 준비한 공연 어떤 내용인가요?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갖고 자기 꿈을 향해서 좀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도록 꿈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뮤지컬을 만들어 와서 오늘 아이들에게 2시간 동안 춤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연기도 가르쳐주고 나중에 학생들이 무대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맨 밑에 대사 보면 야 인당 피자 한 판에 치킨 한 마리 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자는 늘 먹을 거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뭐 누구보다 꿈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기에 아이들에게 뜻깊은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진실 대표.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더욱 빛나게 만드는 일. 진실 대표가 지금의 도전을 멈출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요. 그 시각 공장에는 하나둘 낯선 사람들이 들어서는데요.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역력한 이들. 대체 왜 모인 건가요? 저희가 이제 파주에서 성수동에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목공 현장을 그러니까 손님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조금씩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 목수에 대한 세간의 뜨거운 관심. 앞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샌딩기. 그래서 샌딩하는 작업 옛날에는 손으로 했다면 지금은 실제 방송 이후 목공 수업을 문의하는 러브콜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얼마 전 새롭게 개설한 청년 목공 수업.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찾아와 간단한 가구 만들기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가구의 즐거움. 초보 목수들의 즐거움이 느껴지시나요? 마침내 완성된 나만의 DIY 수납장. 처음엔 되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선생님이 되게 잘 알려주셔서 쉽게 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디자인 오케이, 마무리 오케이. 당신을 새로운 청년 목수로 임명합니다. 찾아와 주시는 분들에게 목공에 대한 체험도 가르쳐드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이제 앞으로 저의 꿈입니다. 한편 드디어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는 시간. 야, 합격이야! 우리 잠깐 함께 감상해 볼까요?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하자. 오늘은 이 언니가 쏜다. 두두두두. 초보라는 선입견은 그만. 무대에 선 순간 내가 바로 주인공. 긴장한 기색도 없이 그야말로 멋지게 공연을 풀어내는 아이들. 그렇지. 엑셀런트, 그레이트. 굿 잡. 너 너무 잘하는구나. 이제
정도면 무대 체질 아닌가요? 오랜 시간 마음 다해 준비했던 공연은 이렇게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는데요.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려운 점도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런웨이를 통해서 많은 기회들과 많은 좋은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갖고 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렇게 좀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섣불리 하는 것보다 준비를 많이 하고 그 분야에서 이제 내가 이건 한 10년은 해야겠다라는 생각, 좀 장기적으로 보는 생각, 이렇게 시간을 좀 갖고 쭉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침없는 도전 정신과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만의 런웨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도 청년 창업의 희망찬 미래를 밝혀나갈 모습 열심히 응원할게요. 저희는 이렇게 밀착 취재를 통해 청년 창업 런웨이 출연 이후 달라진 대표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청년 창업 런웨이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창업의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스튜디오. 그 속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바로 묵묵히 런웨이를 꾸려가는 1등 공신 MC 현병수. 늘 밝은 웃음을 전하는 MC지만 일할 때만큼은 프로페셔널한 모습인데요. 리허설은 잘 마치셨어요? 네, 아주 리허설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강연자분들이 아무래도 방송을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것도 MC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녹화가 시작되기 전 대기실 한켠에서 강연자와 사전 정보를 나누는 긴밀한 작전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사람들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정말 힘들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은 없었다. 다들 이 성공 속에는 어떤 힘듦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이 재산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건 뭐 아이디어가 좋고 창업의 아이템이 좋고 나쁘던 간에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거를 이제 매주 보다 보니까 청년 창업 런웨이가 아마도 어떤 숨은 맛집 같은 그런 프로그램의 역할을 또 하지 않나. 앞으로도 청년 창업 런웨이는 계속됩니다. 이렇게 장수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을 했다니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이러한 강연 프로그램 자체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강연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고요. 이 땅에 이런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에게 아주 좋은 멘토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용감한 도전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의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YTN 런웨이가 1000회까지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쭉 꾸준하게 1000회, 만회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번창하십시오. 런웨이 100회 특집 축하드립니다. 런웨이 화이팅! 화이팅!